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김효연입니다. 오늘은 12강 카퍼 작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퍼를 일단 먼저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고로에서는 카퍼를 쉐입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쉐입 명령을 눌러보시면 명령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곤이 있고요. 그다음에 렉탱글러, 서클. 렉탱글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사각형의 채워진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서클러는 원형이 되겠죠. 센터를 찍고 레디우스 반지름을 지정을 하면 그만큼의 동그라미 모양의 쉐입이 깔려집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요. 폴리곤을 선택하고 스타트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움직이시면 라인이 하나 그려지고요. 이 라인은 다각형을 그리는 라인이 됩니다. 원하는 버텍스 포인트를 클릭, 그리고 또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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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최종적으로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시작점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점과 연결 하면 자동적으로 채워진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네, 쉐입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먼저 쉐입을 만들 때 가장 그리기 쉬운 렉탱귤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옵션스 패널이 있고요. 옵션스 패널을 보면 쉐입이 어느 부분에 만들어질 것인지 레이어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탑 레이어와 버텀 레이어, 원하는 레이어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입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이나믹 카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이전에서 그려진 쉐입이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네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미 네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와이어, 배선 또는 패드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특정 네트를 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세그4라는 네트가 있습니다. 여기 더미 네트라는 부분에 오른쪽에 점점점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고요. 세그4라는 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세그4라는 라인과 연결되는 형태의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클릭, 클릭. 그러면 세그4를 라인뿐만 아니라 패드까지 전부 다 감쌀 수 있는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쉐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냅되는 그리드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커런트 그리드로 되어 있고요. 현재 렉탱글로 드로잉을 하는데 내가 클릭한 포인트로 렉탱글을 만들겠다. 드로우 렉탱글이고요. 플레이스 렉탱글을 하게 되면 사전에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20by 20의 사이즈로 플레이스를 하겠다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당연 자동적으로 20by 20의 렉탱글이 이렇게 쫓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코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코너는 오소고날로 하게 되면 직각 형태로 되게 됐고요. 챔퍼로 하게 되면 끝부분을 못따기로 따줍니다. 이때 이 못따기의 C라는 값을 트림 값을 여기서 할당을 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트림 값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값을 줄 수 있고요. 또는 퍼센테이지로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엣지의 몇 프로를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호리존탈 요 크기가 호리존탈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10으로 지정했을 때는 10%만큼이 엣지가 날아가는 사선으로 잘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라운드 옵션 쓰면 역시 챔퍼랑 똑같은데 그 사선을 단지 아크로 바꿔주는 그러한 형태로 드로잉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클릭해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 이렇게 채워진 카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퍼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그려지는 게 가장 많은 땅을 점유하는, 영역을 점유하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나중에 그려진 것은 제일 낮은, 늦은 점유율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퍼를 쉐입을 순서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조각이 되어 있는 쉐입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와 이쪽에 방금 그려진 거 하나 두 가지가 있죠. 이 쉐입을 머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머지 시킬 경우에는 쉐입 명령에서 머지 쉐입이라는 명령을 누르고 원하는 쉐입 클릭, 그 다음 쉐입 클릭
하면 두 개의 쉐입이 서로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머지된 형태로 관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결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을 잘라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라내는 기능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매뉴얼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매뉴얼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쉐입을 잘라내게 됩니다. 역시 잘라내는 명령도 폴리곤 형태로 잘라낼 수도 있고 렉탱글 형태 또는 서클 형태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라내기 영역 자체를 기타 딜리트 한다든지 무브 한다든지 카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잘라내기를 렉탱글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렉탱귤러로 제가 했는데 렉탱귤러를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전에 쉐입을 지정했을 때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드로우 렉탱글로 바꾸고 클릭, 이만큼만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쉐입이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려진 부분을 잘려진 부분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매뉴얼 아이솔레이션에서 무브 명령을 선택하고 해당 아이솔레이션을 클릭하고 아이솔레이션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명령들이 또 있었죠. 무브 명령뿐만 아니라 복사 명령을 선택해서 클릭 하실 수가 있고요. done. 그 다음에 복사가 됐으면 지우실 수도 있겠죠. 매뉴얼 아이솔레이션 딜리트 아이솔레이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려진 쉐입 자체의 모양을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집하는 명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select shape이라는 명령으로 select shape or isolation, 쉐입뿐만 아니라 아이솔레이션도 편집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edit boundary, 이 두 가지 명령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select shape or isolation 명령은 원하는 쉐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쉐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버텍스가 이렇게 검은색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테두리에 이 검은색 점을 마우스 커서로 포인트를 잡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버텍스 포인트 값이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 버텍스를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사선, 세그먼트 선 부분에 마우스 컷을 갖다 놓으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바뀝니다. 위아래로. 이때는 자꾸 드래그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자체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지금 드래그가 안 되는 이유가 이쪽에 아크 세그먼트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아크 세그먼트와 연결된 세그먼트는 드래그로 해서 방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크를 자꾸 움직일 경우에는 아크의 레디우스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값이죠. 아크의 반지름 값을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편집을 하는 것을 보셨고요. 완성이 됐으면 done 명령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편집 방법은 아까 보셨던 edit boundary라는 명령입니다. shape 명령에서 edit boundary 명령을 누르고 원하는 쉐입을 선택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쉐입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면 원하는 경계선 부분에서 클릭해서 편집을 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이만큼 클릭 해서 조금 더 추가로 그려준 거죠. 또는 안쪽으로 파먹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클릭하고 클릭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두 가지 명령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elect shape 명령과 edit boundary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을 보면은요, 바로 연결된 서말과 클리어런스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드로잉 되어 있던 쉐입들을 전부 다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언두를 하면 되겠죠. 딜리트.
자, 이 상태에서 렉탱글 쉐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러. 자, 이때 렉탱글러 쉐입을 오른쪽에 어사인 네트를 그라운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로 설정을 했고요. 오케이. 클릭, 클릭. 그럼 전체가 이제 그라운드 형태로 감싸졌는데요. 이때 그라운드 네트나 패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써멀 모양으로 생성이 됩니다. 써멀 모양. 그리고 VCC하고는 조금 이격거리가 좀 많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이 부분을 납땜을 할 경우에 이 와이어 부분의 배선은 필요 없는데 이 패드 주변은 간혹 가다가 뭐 가공기로 PCB를 깎아낸다든지 또는 솔드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어, 납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카파 부분에 납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컷으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겠죠. 매뉴얼로 물론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자동화된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셋업 디자인 파라미터 명령에서 쉐입 태그의 에디트 글로벌 다이나믹 쉐입 파라미터라는 부분입니다. 단계가 좀 많죠.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그래서 쉽게 쉐입 명령에 바로 있습니다. 글로벌 다이나믹 파라미터 명령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쉐입 필이라는 탭이 있고요. 보이드 컨트롤, 클리어런스, 서말 릴리프 커넥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클리어런스의 부분에 보면 서말 핀, 스로울 핀, 관통 소자의 부분 핀이 되겠죠. 그리고 SMD 핀, 그리고 비아, 그리고 라인이나 또는 서클, 글자, 그 다음에 쉐입 이렇게 이격거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격거리라는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디자인 룰에 설정된 그 규칙 값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디자인 룰, 컨스트레인트 부분에서 클리어런스 이격거리를 지정을 했었죠. 네, 이 부분에서요. 자, 여기에서 지정한 스페이싱, 여기에 지정한 이 값을 기반으로 클리어런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0.3도 있고 0.2도 있고요. 자, 이 값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클리어런스가 생성이 됐는데 그 클리어런스 값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디자인 룰을 따르되 거기에다가 오버사이즈 이 값을 더해서 더 얼마만큼 더 커팅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것을 디자인 룰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것을 디자인 룰로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사이즈를 0.2만큼 더 키워보겠습니다. 스롤 SMD도 0.2만큼. 예, 비아는 뭐 납땜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놔두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부분에 클리어런스들 한번 보십시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클리어런스가 더 확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은 지금 현재 그대로죠. 라인은 0.1만큼만 확장을 하겠다. 0.1만큼만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0.2로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쪽에 생성된 이제 써말이 있는데요. 써말 부분은 여기를 지금 제가 이제 화면 이동을 하는 거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패닝이 되면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여기 그라운드 패드 보이시죠? 그라운드 패드의 요 써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메꿔지게 되면 이 부분이 납땜이 잘 어렵습니다. 왜냐면 쉐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파고 들어갈 경우에 여기가 메꿔지면 열이 사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두를 댔을 때 실제로 솔더링 열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서 납이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에어갭을 주는 겁니다. 에어갭. 이것을 단열 패드, 써말 패드라고 합니다. 이 써말 패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써말 릴리프 커넥트가 됩니다. 자, 이 써말 릴리프 커넥트에 보시면은요, 스롤 핀에 대한 옵션, SMD 핀에 대한 옵션, 비아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비아 같은 경우에는 풀 컨택트로 되어 있습니다. 풀 컨택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메꿔지겠다는 거죠. SMD 핀은 오소고널로 되어 있습니다. SMD를 풀 커넥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풀 커넥트 어플라이. 그럼 이렇게 메꿔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납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날 이렇게 써말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써말로 만들어질 때 오소고날로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이고날 사선 형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때 만들어진 이 날개들은 스포크라고 하는데요. 이 스포크 날개는 실제로 써말
그 쉐입의 그 영역이 없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하고요. 또는 에이드웨이 컨택트라고 있네요. 에이드웨이는 8개 방향인데 지금 패드가 좀 작아서 여기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넌이면 연결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넌이면 연결하지 않고요. 보편적으로는 오쏘고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오쏘고날 형태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 날개의 개수가 나옵니다. 예, 최소 날개 개수는 2개, 최대 4개 사이에서 위치하겠다. 예, 개수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날개 개수를.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써말 스포크의 사이즈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use 써말 with oversize of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날개의 굵기는 디자인 룰에서 지정한 배선의 굵기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굵기를 몇 퍼센트 정도 더 키울 것인지 0.2mm만큼 더 키우겠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날개 굵기가 좀 더 굵어지죠. 0.1만큼만 키워도 조금 굵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 또는 픽스드 써말 위스 오브로 해가지고 디자인 룰을 무시하고 그냥 일정 값으로 전부 다 통일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격 거리와 그 다음에 써말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카퍼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배선의 편집이나 배선의 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place connect, add connect 명령을 누르시고요. add connect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패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고 제가 배선을 쭉 뽑았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되죠. 선을 뽑아서 여기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같은 네트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라운드 네트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네트를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VCC 네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Add Connect 명령 누르고 클릭해서 선을 쭉 뽑습니다. 클릭, 클릭. 네, 클릭하시는 만큼 계속 선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이 클리어런스 라인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나믹 형태,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도포를 시켰고요. 뒷면도 한번 카파를 한번 씌워볼까요? 뒷면 쉐입 렉탱글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요. 이번에는 뒷면은 약간 그 해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카파의 크로스 해치라고, 그다음에 레이어는 버튼으로 하시고요. 네트는 역시 그라운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라운드. 오케이. 좌측 상단에서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까지 와서 대략 여기 정도 클릭하면 뒷면에도 카파가 씌워졌고요. 뒷면의 카파는 해치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치의 라인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퍼 자체는 채워진 형태나 해치의 형태나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다이나믹 쉐입 파라미터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보시면 쉐입 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쉐입 필은 내부적으로는 이 해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치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죠. 퍼스트 라인이 0.127의 라인 위스를 갖고 스페이싱 이격 거리는 0.127, 즉 두 개의 라인이 서로 딱 붙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0.127 간격으로 0.127의 라인이 계속적으로 그려진다면 모든 라인이 채워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래서 요거를 그린 다음에 요거를 다시 90도 돌려서 또 세로로 또 그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둑판 모양의 이 라인이 있는데 이 해치랑 똑같은데 간격이 0이 됐다는 뜻이죠. 간격이. 그렇게 해서 그려진 형태가 채워진 솔리드 타입이고요. 크로스 해치는 그 간격을 조금 벌려서 그물 모양으로 바꿔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